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각종 테러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댐에서는 숨은 폭파 사태에 대비한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장갑차까지 투입됐습니다. 청주시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각화되는 교통 빅데이터로 당장 연말 버스 노선부터 달라질 전망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자동차 썬팅 필름, 저렴하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 침해, 충북도 예배가 아닌데요.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현장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북형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10년 넘는 경력이지만 아이들 지도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거나 제지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제 그게 학대가 될 수 있다. 다른 교사도 마찬가지. 숙제가 많다는 민원부터 욕하고 때리는 아이는 학부모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문제행동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구나. 괴로움을 겪는 교사들의 수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 상담 건수는 물론 법률 지원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이뤄진 법률 지원 건수는 59건으로 벌써 지난해 한 해치의 90% 수준에 육박합니다. 윤건영 도교육감이 현장 교사들의 하소연을 직접 들으러 나섰습니다. 무엇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초등교사를 양성한 교수로서 힘든 상황에 공감한 교육감은 언제고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겠다며 마음 달래기에 나섰고 선생님들의 그런 역할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를 수단으로 써주세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사건화가 되기 전 갈등을 풀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내 초중학교를 순회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들은 도교육청은 제도적 방안인 조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구상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청댐에서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테러 대비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댐 폭파 사건을 계기로 충청권 식수원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대청댐 통제실로 침입합니다.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물을 방류하라고 협박합니다. 부부에서 원격 차단하면 여기선 통제가 안 됩니다. 또 다른 괴한들은 수문을 폭파하러 보트를 타고 돌진합니다. 하늘에서는 자폭 드론까지 날아들자 방해 전파를 쏘는 첨단 장비까지 가동됩니다. 장갑차와 헬기 등에서 조준 사격이 이어지며 괴한들을 모두 제압합니다. 한미연합 을지 연습의 하나로 대청댐 수문을 개방하거나 폭파해 수해를 일으키려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댐 폭파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는 군 장병과 경찰 소방 등 모두 1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청댐은 저수량 14억 9천만 톤의 충청권 식수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다목적댐. 수문이 뚫리면 하류 지역의 엄청난 물난리와 식수원 고갈 등의 재난을 부를 수 있는 중요 시설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댐 붕괴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 이번 훈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뢰와 자폭 드론 등 우크라이나 댐 폭파 과정이 재현됐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과 그 속에서도 카우프카 댐,
폭발이라는 점에 모티브를 두고서 통합방위 태세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남은 한미연합 의지연습 기간 충북에서는 충주댐 드론 테러 대비 훈련에 이어 다음 주에는 청주와 충주 공군부대에서 전투 대비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 산단인 충주 바이오 헬스 산단의 최종 승인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에 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농지 전용 협의와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끝냈다며 중앙 산단 계획 심의를 거쳐 10월쯤 최종 승인 고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헬스 국가 산단은 2029년까지 충주시 대소원면 1원 2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정밀 의료와 융합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예상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지역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방관하지 말고 정부 여당에 도민 우려를 적극 개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진보당 충북도당과 도내 환경단체들도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 무게 중심은 계속 변하는데 버스 노선은 동떨어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청주시가 교통 데이터를 수집해 실시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당장 올해 말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활용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KTX 분기점이자 청주 거점 지역인 오송역. 시내버스를 타고 직선거리 10km 떨어진 청주 시내 한 정류장까지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약 300m 떨어진 다른 정류장까지는 2배가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기니까 기차로 서울 가는 것보다 여기서 집까지 가는 게 더 오래 걸려가지고. 버스 노선이 얼마나 도느냐의 차이입니다. 거리는 짧지만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이쪽 오른쪽은 거리는 더 멀지만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런 시간 차이가 하나의 지도에 표시됐습니다.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버스 이동 시간이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되고 정류장마다 얼마나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CCTV, 통신 시스템 등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온 청주시가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현재 7월, 8월의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 가공되게.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으로 대중교통 수요는 수시로 변하는데 교통정책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이런 실시간 정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당장 다음 달 윤곽이 나올 버스 개편안을 검증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어느 노선을 이용할 것이며 어떻게 탈 것인가에 대한 버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승용차 이동 경로 분석과 도로별 평균 속도 등 운전자들을 위한 자료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주시 교통에 대한 쏟아지는 민원들. 오송 2산단에 버스를 많이 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더울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주시청 쪽 도로가 너무 좁거든요. 차선이 넓어져서 차량이 원활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청주시의 교통 빅데이터 구축으로 대중교통과 도로 개선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청주시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늘 대책회의를 열어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 통제 기준인 무심천 수위를 0.7m에서 0.5m로 강화했습니다. 또 장마나 태풍으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하루 전부터 하상 주차장을 사전 통제하고 국지성 비구름이 감지되면 통제 인력을 배치해
무심천 수위 상승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통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 뙤약볕 피하려고 차에 썬팅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가격이 무료에서 비싸게는 300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싼 만큼 제값을 할까요?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심 방지와 자외선 차단, 냉난방 효율을 위해 부착하는 자동차용 썬팅 필름. 새 차를 출고할 때 제공되는 무료 제품부터 시공비가 360만 원인 제품까지 브랜드도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려워졌습니다. 반의 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그리고 뭐 25% 정도는 이제 그냥 입소문이나 이제 홍보성 글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나뉘고. 그렇다면 실제 성능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 썬팅 필름 39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V쿨과 3M 제품이, 40%대에서는 레이노와 쿠퍼옵틱 제품의 열차단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레이노 제품과 가장 비싼 V쿨 제품 가격은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최대 21도의 온도를 낮춰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4개사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신차 쿠폰 제품도 온도 상승을 10에서 21도까지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자외선 차단 유리에 썬팅 필름을 부착하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외선 차단 유리에 투과율 70%인 필름을 붙였더니 가시광선 투과율이 60%로 낮아진 겁니다. 자동차 유리가 어두워질수록 야간 사물 인식률이 떨어지고 반응거리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는 범위에서 썬팅 필름을 선택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시험 과정에서 가시광선 투과율과 적외선 차단율이 잘못 표시된 2개의 업체를 적발해 표시 개선을 요구했고 해당 업체들은 즉시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중부 4군이 함께 추진하던 공동 화장시설 건립에 증평군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증평군은 재정 여건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부 4군 공동 화장장 건립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조병옥 음성 군수의 건의로 지난해 말 논의를 시작한 중부권 공동 화장시설 건립 사업에서 증평군의 부담금은 2027년까지 54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증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군은 이달 말 음성군청에 모여 시설 건립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옥천군이 9월 한 달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5%로 확대합니다. 옥천군은 추석 명절 상권 회복 등을 위해 기존 10% 환급금에 5%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추가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옥천 지역화폐는 지역 내 2,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예산 소진까지 지역화폐 한도는 50만 원을 유지하되 인센티브를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괴산 고추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괴산아 놀자라는 주제로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청결 고추를 구입할 수 있는 직판장이 운영되고 난타 공연과 치맥 페스티벌,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또 유기농 괴산 가요제와 김연자, 박구윤 등 가수들의 초대 공연도 진행됩니다. 한편 괴산 고추축제의 건고추 가격은 600g 기준 세척 화건이 18,000원, 꼭지를 제거한 세척 화건은 2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올해도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 화폐에 대한 압류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업비트와 빗썸 등 7개 암호 화폐 거래소에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8,520명의
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확인된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신속히 압류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매각해 체납 세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17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체납세금 6,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음성의 한독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호열자병 예방주의서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02년에 간행된 전염병 예방서인 호열자병 예방주의서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고시했습니다. 호열자병 예방주의서는 1899년 대한제국이 설립한 관립의학교가 발간한 근대 서양의학 정보를 모은 책으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